진정서라는 것은 법원서장과 달라 별도로 지정된 법정 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TV 윤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금 체불이나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출석 조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 관련 이론적인 내용은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같은 SNS 매체를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실무적 차원의 대응 전략이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실무적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임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해 보죠. 이 경우 근로자는 우선 고용노동청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진정서 제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인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양심적인 사업주분들이야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드문 예로 일부 영악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여러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서 접수 전에 본인이 추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기할 사안과 관련한 입증자료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입증자료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 사규가 있다면 이런 문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기타 주장하는 사안에 따라 가령 시간의 근무나 야간 근무 수당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면 근무 기록표나 출퇴근 카드, 해고가 정점이라면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증자료가 준비되면 먼저 사업장관과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데, 민원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등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인터넷 진정 접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갑니다. 민원마당에 들어가 보면 임금 체불 진정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체당금 확인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식 파일들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운로드 받아 쓰시는 양식이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금 체불 서식 파일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금 체불 진정 형식이 참 간단하죠. 진정서라는 것은 법원서장과 달라 별도로 지정된 법정 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만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피진정인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 만약 근로자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 주소지를 파악해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청 사건 관할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기준이라 본사와 근무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실근무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체불금액이나 퇴직금, 입사, 퇴사일 같은 정보는 물론 정확하면 좋겠지만 꼭 정확하지 않아도 추후 보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되면 통상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 출석 요구 통지 또는 출석 요구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죠. 통상 출석 조사일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일정이 잡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최초 진정서 접수일에서 첫 출석 조사까지 통상 2-3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정인인 근로자는 앞서 진정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체불금품 등을 좀 더 정밀하게 선정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준비자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같은 자료이며,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 기타 진정 내용에 따라 가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나 진문인식기 파일, 기타 본인 교통카드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고, 주장하는 내용이 해고 예고수당 등 해고 관련 사안이라면 먼저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고 통지서나 녹취록, 해고 문자 메시지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석 조사 일정이 잡히고 근로자나 사용자,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근로자고 내가 노동법상 권리 침해를 당해서 노동청에 고소진정을 제기했으니 근로감독관은 마땅히 내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노동청 조사에 임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100% 틀린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는 조사가 완료되어 사용자의 위법 사실이 인정된 이후의 이야기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역시 사람인지라 성격이나 가치관, 노동법을 바라보는 관점 모두 제각각이고, 노동법 경력이나 노동법 지식 모두 천차만별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고용노동청 조사에 앞서 진정인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철저히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노동법 지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과 고용노동청 관할 및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 구제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사전에 블로그나 저희 채널 같은 유튜브를 통해 노동법 지식을 숙지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 판단되면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무료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